4명은 부산에서 내려오고 바로 이런 걸 다 찍어야 돼. 아, 나는 누구한테 인사하나 계속. 해외 관광객 같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널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INFP 컬렉터 릴레이 인터뷰 신용석 쌤 테이크 1.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컬렉터 릴레이 인터뷰가 부산에 있는 컬렉터를 우리 김연희 선생님께서 지목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5명이 다 부산에서 만났어요. 신용석, 이렇게 표정이 굳어. 신용석 컬렉터 선생님 릴레이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너무 긴장돼서 우황청심원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인터뷰가 어색하더라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MZ세대를 대표하는 아트 컬렉터인 소영쌤의 제자이자 초보 컬렉터인 신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런 소개 말고. 저는 항공사에서 부기장을 하고 있는 신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컬렉팅을 한 지는 얼마나? 제가 첫 작품을 컬렉팅한 건 한 6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컬렉팅한 건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컬렉팅했던 작품이 혹시 뭐였어요? 처음 컬렉팅한 거는 제가 미국에서 비행 훈련 받을 때 샌디에이고에서 그 지역 약간 미술 축제 같은 그냥 길거리 미술 아트 페어 같은 데서 그냥 보고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컬렉팅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작품 가지고 있나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공간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기가 신용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집에 더 이상 작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컬렉터들이 작품이 너무 많아지면. 네. 그래서 이 공간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공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집에 일단 이제 천장 높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걸 수 있는 벽이 없어서 네, 그래서 큰 작품들을 걸어놓고 볼 수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공간 하나 얻어서 작품들을 걸어놓는 겁니다. 일단은 첫 컬렉팅을 6년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걸 거 아니에요? 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저도 이거를 왜 나는 미술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어머니가 네네 그 당시에는 상명여대였는데 상명여대 조속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이 미술 교육 같은 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기들이랑 이제 같이 그림, 크레파스로 그림 이런 거 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처음으로 미술 작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빠르네요. 네, 김창렬 선생님 그 물방울 그림을 신문에서 보고 네, 우와 이거 어떻게 물방울로 그림을 그렸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갖고 싶다고 했다가 갖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말했다가 그냥 무시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을 지금도 사고 싶으세요? 뭔가 컬렉팅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1학년 때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게. 네, 그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한 점 사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버려서 네. 부모님도 컬렉팅을? 아닙니다. 부모님은 전혀 컬렉팅은 안 하시고요. 어머니가 그림을 그냥 취미로 조금 그리시고 또 장인어른도 저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도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고 집에 그러니까 좀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었나 봐요. 카메라가 계속 이동하는 스타일. 우리 다른 게 미술로나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일을 열심히 찍어.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거 봐. 웬일로 열심히 진행했는데 PD님 잘 안 움직이시는데 아, 네. 무릎까지 꿇으시고 이런 걸 편집해서 살려야죠. 저 무릎 꿇는 거야? 아니 이런 걸 하나 찍어줘. 그 넣어줘. 이런 걸 찍어야 재밌지. 영상으로 가로를. 지금 34살. 네네. 그때 그럼 사서 미국에 있을 때 지내다가 네. 아, 사실 그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직을 얻었을 때 그 조종 연습 시간. 네네 비행 훈련을 네. 하러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가구가 처음에 가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케아를 갔는데 이케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지금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다 가봤어요. 그 거기 가면 이렇게 그 캔버스인데 약간 많이 프린트돼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 개 사다가 집에 놨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진짜 그려진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1m짜리 1m 캔버스를 되게 큰 걸 샀는데 처음 하는 거죠?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걸 캔버스를 사서 한 6개를 사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아, 처음에는 그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어. 그래서 그려야겠다 했는데 일단 밑그림까지는 그렸는데 제가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 채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은 그 지역 아트페어가 열렸을 때 한번 가본 거예요? 네, 저는 샌디에고는 아니었고 이제 피닉스라는 사막 있는 쪽에서 있었는데 샌디에고 쪽에 이제 주말에 놀러를 갔다가 거기 아트페어를 구경하다가 사게 됐어요. 근데 작품은 꽤 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80cm에 1.5m? 네, 근데 믹스미디어였고요. 우드 패널에 그 종이 오려서 종이학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어요. 가격은 대략 첫 컬렉팅의 가격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서. 네, 600불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0만 원 정도. 오, 근데 되게 초보가 컬렉팅 하기에는 되게 좋았던 가격. 네. 그래서 7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종이학이 있다 보니까 왜 학 1000마리가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빨리 비행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가서 조종사로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으니까 그 괜히 그 학이 있는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당시 내 상황에 빗대어서 마음이 가는 작품을 선택을 네, 한 맞아요. 케이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했고 일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컬렉팅을 한.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사신 첫 작품 기억하시는지? 이게 사실 아트 컬렉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품을 사기 시작한 건 아니었고 보통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커즈 토이를 맨 처음에 몇 개 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즈 그 작품을 찾다 보니까 이제 컬렉팅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산 건 그러니까 두 번째 처음인 거지. 네, 두 번째 처음에 산 어떻게 보면 건 내가 진짜 컬렉팅을 그냥 산 거랑 나 이제 좀 해볼까 하고 샀던 거. 좀 조사를 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필립 제럴드를 거의 처음 산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그 이메일 보내서 작가한테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아마 그것도 소영쌤 인스타에서 맨 처음에 필립 제럴드라는 작가를 알고 뭔가 좀 마음이 확 갔구나. 네. 뭔가 이렇게. 그래서 작가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고 작가가 언제 전시할 예정이니까 갤러리에 컨택을 해봐라고 회신을 받고 그 갤러리들한테 컨택을 해서 전시가 시작됐을 때 리스트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짧은 시간, 1년 반 시간 동안 사실 한국 작가님들 되게 선생님이 열심히 컬렉팅 하시고 되게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다른 컬렉터들한테도 되게 영감을 주거든요. 왜냐면 때로는 누구는 그럴 거면 이런 고민했잖아요. 아주 좋은 유명한 마스터 작품 하나 사지 왜 또래 작가들을 이렇게 많이 사냐. 사실 우리 마음인데 다. 사람들은 의견도 당연히 주니까. 근데 그랬을 때 부인의 의견이나 가족들, 뭐 부모님도 계시고 좀 용석이가 그림 너무 많이 사. 막 이렇게
사실 연계 뭔가 이렇게 뭔가 장인 장모도 있을 거고 가족이 많은데 주변에 우려나 이런 건 없었는지. 사실 걱정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네, 지금도 걱정하시겠죠. 근데 투비 컨티뉴. 네, 이게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덕을 아니, 잘 쌓아놔. 저희 방송은 날거. 그냥 그래도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가족분들이 더 믿어줄 수밖에 없게. 네. 그리고 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좀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는 편이라서 와이프가 사고 싶었던 그림도 소장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필립 제럴드 처음에 살 때도 좋아했어. 와이프가 좋아했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이렇게. 네, 그죠? 밝고 그래서 좋아했고 저도 저희 남편이 그걸 좋아해서. 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또 집에 같이 사는 누군가가 좋아하니까 네. 더 용기가 가속화돼서 네. 그래 네. 살까? 약간 네. 이렇게. 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그쵸. 마트넷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컬렉션 규모를 물어봤어요. 가격도 좋고 개수도 좋고 부피도 좋고 뭐 다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꼭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본 작품 중에 좀 정말 이건 좀 비싼 편이었다. 대략. 그리고 크기나 형태가 좀 특이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컬렉터의 다양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총 몇 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일단 유니크 피스가 한 8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만 해도 근데 지금 한 60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 비면? 아마 이게 한 40 정도 되나? 그리고 네. 선생님 워낙 큰 게 많다. 100호 이상. 네, 큰 게 많아서 큰 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네. 뭔가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지면 심리적인 저항감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지금까지는 한 2천만 원? 그게 좀 정도였던 넘어가면 것 좀 고민이 많이. 근데 이게 사실 2천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진짜 누군가에게는 1년 모아도 모으기 힘든 금액인데 문제는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림도 완전 신진 작가 말고는 사실 많이는 많이 없죠. 네, 근데 이게 다른 소비를 줄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직장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은 좀 심리적인 저항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한테 지금 걸려있는 모든 그림들이 막 저도 가격을 아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크기가 커서 그런 정도의 가격대가 많아지니까 또 네. 합쳐지면 또 생각보다 많은 네, 맞아요. 돈들을 취미에 투자한 것이 되고 그죠? 네. 그러면 좀 특이한 형태의 작품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형태의 작품이요. 제가 그냥 다른 것들은 다 유니크 피스인데 한참 재작년에 이제 NFT가 막 이제 유행하고 이제 지금은 약간 NFT가 그냥 무조건 투자의 개념으로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NFT가 시작될 때는 이게 또 다른 작품의 어떤 형태였잖아요. 오히려 처음이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네,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막 NBA 농구 선수들 그 장면도 보고 막 와 뭔가 재밌다 했는데 지금은 좀 시장이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도용 사건도 그렇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나도 NFT 작품을 한번 사볼까? 그냥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번 사봐야지 하고 한 $150를 주고 산 NFT 작품이 하나 있는데 마침 집에 안 쓰는 TV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영상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미디어 아트와 상당히 흡사하게 선생님은 설치를 해놨는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게 NFT 작품을 모니터에 넣어서 켜보니 전시를 결국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아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구분도 해보면서 토론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재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좀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2022년인데 1월인데 벌써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15일 정도에 사셨다고. 네. 저희가 다 같이
왜 고개를 그렇게 푹 숙이세요? 아니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너무 컬렉팅을 좋아하고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커피숍에서 누구 한 명이 되게 좋은 작가 알려주니까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카드 결제도 된대 우리도 살까 막 이랬는데 아 정신 차리자 저녁까지 기다리자 막 이랬더니 저녁이 돼서 없어지면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여기 지금도 보고 있어. 다짐 지금도 살려고 보고 있대요. 이 악동아. 근데 그때 연말에 컬렉터들의 바램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 소녀의 기도처럼 이거 되게 예뻤어. 근데 사람들이 다 내년에는 천천히 사자. 내년에는 좀만 사자. 그걸 다짐했는데 한 1월 15일에 저 그래도 잘 참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일 됐는데 샀잖아 1월 15일에. 샀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난 1월 4일에 샀어. 심지어 12월 30일에 골라놓고 그 후로 지금 참고 있죠. 근데 오늘은 2월 10일밖에 아 진짜 아무튼 선생님 2022년에 샀나요 PD님? 저 하나 예약 걸어놓고 있어요. 뭐 어떤 거? 네네네. 이제 돈 너무. 쌤은 벌써 어저께도 사고 네, 그거 연휴 때 사진 잘 연휴 지난주 아니에요? 지난주죠. 지난주.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올해 컬렉팅하고 싶은 작품 또는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소장을 하실 텐데 작품을 어떤 컬렉션의 계획이라던가 이런 비전이라던가 테마? 뭐 다 자유롭게? 제가 어떤 작품에 끌리는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어쨌든 다 비주얼 아트잖아요. 그쵸. 시각적으로 저한테 자극이 되는 것들이 일단 먼저 저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통 저는 젊은 작가님들 작품을 많이 샀는데 이게 아무래도 젊은 작가님들이 살아온 시대가 제가 살아온 시대랑 같은 시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가님들의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해서 그 깊이를 가늠해볼 수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낸 살아낸 게 진리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젊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동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공감할 수 있어서 비슷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에 더 끌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는 젊은 작가님들 작품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고민이나 질문거리인데 뭐 어떠한 작품을 사실 때 계속 사시는데 이렇게 월급을 받고 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시는 편이신 것 같은지. 아니요. 약간 충동적으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탈탈 털어서 네, 사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올해는 조정해보겠다고 다시 또 다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제발 그렇게 네, 계획적으로 컬렉팅을 할 수 있도록 네, 컬렉팅의 신이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의 신이신을 13번째 신이 있다면 컬렉터의 네, 신이 있다면 컬렉터는 제발 네, 우리가 이성을 네, 붙잡고 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이 공간을 고를 때 좀 어렵진 않았어요, 선생님? 이 공간을 고를 때 일단 상당히 높이 이거 지금 몇 미터일까요? 5m 넘는 것 같지 않아요? 천장 꼭대기까지는 5m고요. 그림을 지금 건 거는 한 3.5m 높이까지 그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층고도 고를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벽의 넓이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공간을 딱 바로 고르셨어요. 오자마자 딱 여기다. 다른 데를 좀 찾아봤는데 다 층고가 낮거나 아니면 작품이 들어오는데 약간 운송. 네, 그러니까 큰 작품을 이제 가지고 오려면 중간에 계단을 올라오거나 이러면 혹시 훼손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여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아예 뭐 부산 안에서도 더 시골로 가서 타 주택에서 살면 더 큰 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택은 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남편이 요즘에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거가 저희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한데 진짜 150평, 200평에
막 정말 큰 거예요. 막 4층 건물에 막 교회에 가면 막 3, 4층짜리의 100평대의 집에 막 부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 둘이 살면 일을 출근하는데 2-3시간 걸리고 최소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의 직업들은 대부분 좀 도시와 가까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어쨌든 좀 이렇게 직장과 가까운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컬렉팅을 하려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네. 다행히 이곳은 크기에 비해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얘기해 주셔도 되죠, 가격. 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작품들을 걸어놓고 볼 수 있는 만족감이 있어서 거의 투자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컬렉팅을 할 수 있고 네. 저쪽 끝에 한 큰 것도 달 수 있겠어요. 네, 지금 공간이 아껴서 그리고 뭘 매달면 되겠다. 가운데 어때? 최정환 씨 거. 그죠? 이제 조각을 놔. 벽이 다 차면 여기 조각 넣고 그다음 대단 타피스트리 5종 설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중에 설치- 여기서 기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 없어가지고.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달리는 거지. 그래서 벽이 다 차면 기둥 같은 형태의 작품, 그다음 조각, 설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고 타피스트리. 벽이 없어지면은 조각을 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그래서 조각을 산 거야. 네, 장명민 작가 그 푸딩 탑 쌓여있는 조각을 처음으로 전 조각을 사본 것 같아요. 쟤는 에디션이고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다른 질문.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용석쌤을 아니까 용석쌤은 이제 해외에서 공부도 하셨고 이제 해외 거주 경험도 있으시고 한데 컬렉션이 대부분 이제 한국 작가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석쌤은 또 해외 작가도 컨택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고 해외 작가도 할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이제 그것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저 처음에 컬렉팅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퍼즐을 비롯해서 이제 뭐 캐릭터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처음에 보다 보니까 보통 캐릭터나 뭐 가와이 약간 스타일의 작품들은 일본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작가님들 작품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인 것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한국 젊은 작가들은 그다지 유명한 작가가 없는 것 같아서 왜 한국 작가들은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한국 작가들 작품을 사지 않으면 좀 유명해지는데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INFP 컬렉터 릴레이 인터뷰 신영석 쌤 테이크 2. 오, 많이 네. 들었네. 저희가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 크레이트가 사실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항상 해외에서 크레이트가 오면 저런 도장 찍힌 거 있죠. 빨간색, 위험 표시 저런 것도 예쁘고 그래서 저거에 유리만 딱 맞게 깔아도 되게 예쁜 테이블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은데 이제 아파트에 저런 거를 해놨다가 의외로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공간에는 너무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정말 큰 공간이 있다면 저런 크레이트를 계속 활용할 것 같아요. 뭔가 러프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배송이 왔을 때 저런 크레이트를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돈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저거. 네. 그래서 보통은 아트 핸들러 선생님들한테 가져가 달라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차에 싣고 가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버릴 때는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데 저런 것들을 상업 공간이나 이런 곳에 테이블을 쓰면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질문은 이따가 선생님이 여기 작품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후회한 적 있어요? 어떠한 작품을 샀는데 후회한 적? 후회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나는 되게 비슷한데. 솔직하게 얘기해. 별로면 있어요. 있긴 예를 있는 거 들어서 아니 있긴 별로 없으면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별로 그럴 때 약간 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초기 작품을 어떤 젊은 작가의 작가가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할 때의 작업을 샀는데 갑자기 변화하잖아. 그 작가의 작업이 되게 좋아졌을 때
아 오히려 네, 옛날 좋아졌을 거보다 때, 네, 아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 살 걸 그랬나? 너무 처음에 샀나? 약간 이런 되게 생각이 어려운 드는 일이다. 네, 어떤 분은 사고 나는데 확 변하더래요 작가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인간이 하는 예술이기에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약간 이상한 게 그렇다고 작품이 계속 변하는 작가는 되게 사기가 꺼려지는데 또 근데 그렇다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작가도 또 사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미술 작품은 작가의 생각을 담는 어떠한 표피잖아요. 그릇이기 때문에 작품이 좀 확확 변했던 작가가 뭐 뒷샹은 계속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미술 작가들은 그의 관념, 그의 생각, 그의 어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근데 계속 똑같다 이런 것도 맥은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있는 작가들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그러니까 너무 확 변하는 작가도 그렇고 너무 똑같은 작가도 싫다라는 건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작가가 표현하는 어떠한 그런 사유의 그릇이 분명히 이랬는데 내가 뭔가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결이 안 맞을 때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이 안 통하거나 작가가 변한 거거나 네. 상업적으로 물들어서 바뀌었거나 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컬렉터들이 조금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작가의 진짜 인사이트, 그다음에 작가의 내가 좋아했던 그런 작가의 사유 이게 아니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진심이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좀 변했다 이 작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러지 않게 되려면 작가들이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좋은 큐레이터, 좋은 갤러리스트를 만나서 자신의 작품의 발전 과정을 항상 그 소통하고 유연하게 남의 말을 따라라 이게 아니라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도 NFT 이제 저희가 일단 NFT 작품 소개할 텐데 NFT 작품은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NFT에 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NFT를 컬렉팅하고 싶어서 컬렉팅한다기보다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NFT는 투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작품은 컬렉팅한다 그러고 NFT는 투자한다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내가 너무 매력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근데 막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내 이해 불가능한 가격이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미디어 작품이나 일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돈을 주고 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NFT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일단은 현재 선생님이 먼저 샀던 NFT 작품이 되게 미디어 아트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감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되나 보다. 그죠? 네, 그런 거. 이제 MBTI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이 컬렉터 인터뷰가 저는 INFP고 선생님은 INFJ인데 P와 J가 뭐가 다르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J가 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인. 자, INFJ 검사 결과 중 이들 안에는 깊이 내재한 이상향이나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대. 사무쌤이 쓴 거죠? 혹시 선생님만의 컬렉팅 기준이 있나요? 컬렉팅 원칙.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봤을 때 처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때 동화 같은 거 읽을 때 새 친구에 대한 동화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새 친구가 길을 가는데. 네, 새 친구가 길을 가는데 한 명은 이제 처음에 그 새 친구가 같이 살 때 한 명은 자기 밥만 꼭꼭 눌러 담고 다른 친구들 밥은 살살 담아서 자기가 제일 많이 먹었던 친구가 있었고. 이거 전래동화? 네, 전래동화. 네, 얘기해도 돼요. 그 한 명은 정말 공평하게 다 세 그릇을 똑같이 담았던 친구가 있었고 한 명은 자기 건 적게 담고 친구들 것만 많이 담아주는 친구가 그게 있었는데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새로운 걔가 희생정신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다이어트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밥 욕심만 부렸던 친구는 도둑이 되었고 어머,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밥좀 권선징악이 또 나와줘야죠. 전래동화의 함정인 것 같아. 밥 좀 꾹꾹 눌러기로써 니 도둑이 돼버렸어? 와. 도둑이 되었고 나중에 만났을 때 그
그 밥 공평하게 담았던 친구는 사또가 돼서 그 도둑을 잡았고 네. 사또. 그 자기 거는 적게 푸고 다른 친구들 것만 많이 퍼주던 친구는 산신령이 돼서 신이 된 약간 그런 그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의 유형을 닮았다면 나는 공평하게 푸는 사람을 닮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공평하게 담는 것 같아. 3명이 있으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다 보니까 컬렉팅을 하다 보니까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이 좀 많은. 평등? 네, 그냥 이게 뭐 요즘 뭐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여태까지는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작가들이 최근에 더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이유도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편중되어 있던 약간 미술계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옮겨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두가 주목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대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컬렉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평등에 대한 도덕적 가치가 되게 선생님한테 그 전래동화를 그래서, 통해. 네, 전래동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래동화. 근데 이런 건 참 신기하게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어떤 설화나 동화 이런 게 되게 충격적일 때 평생 간다. 네. 나는 그 햇님 달림에서 썩은 동아줄 내려오는 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도 되게 무서운데 저 그래서 밧줄을 타고 일을 하시는 분들만 보면 너무 저기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이 전래동화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가운데 친구가 사또가 됐다. 컬렉팅을 하다 보면 친한 컬렉터들끼리는 작품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기는데 가끔 어떤 컬렉터는 늘 자기 방만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변 컬렉터 분들이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거는 좀 다르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무조건 다 나만 좋은 거 살 거야. 근데 이 컬렉팅이라는 게 어떠한 저는 목적지가 없는 항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계속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배를 멈추고 파티도 했다가 어느 날은 막 전속력으로 빨리빨리 가기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뭔가 내 마음가짐을 막 이렇게 걷고 어떻게든 막 위기에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 계속 선실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남이 다 뭘 하는데. 그래서 혼자 컬렉팅 할 때랑 컬렉터 친구들이 생겼을 때는 좀 그때 사회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특히 저는 초보 컬렉터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나랑 다르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좋은 친구로서 컬렉팅 할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개성인 것 같아요. 저 친구의 개성을 내가 존중해주고 나의 취향을 존중받는다면 그게 되게 괜찮은데 서로 같은 작품을 사기 위해 우르르 몰려가서 부딪혀버리면 거기서 이제 평등이라는 가치관을 딱 그림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 전래동화 얘기가 상당히 인상 깊네. 근데 이 작품이 되게 계속 보는데 되게 매력적이네요. 저는 이 작가 사진은 안 했는데 오히려 뭐 이게 녹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해도 돼요. 저 작가 되게 작품 좋은데 진짜? 네, 저는 되게 세련됐고 네,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색을 몇 가지 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난 오히려 지적이야. 되게 특이하네. 진짜 지적이죠. 네네네. 너무 예쁘네요. 우리 그때 이거 선생님이 보러 갔다 왔었나? 나에게 컬렉팅이란 땡땡땡이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선생님에게 컬렉팅이란 뭔가요? 약간 전국 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서 모으는 느낌. 제가 공감할 수 있고 그 작가와 저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저를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느낌. 아니 무슨 우라노스야? 신화에서 우라노스를 아들 크로노스를
보니까 다 낫으로 잘라갖고 우라노스의 눈이 다 전방에 펼쳐져서 바닷가에 떨어진 건 비너스 같은 겁니다. 자기의 조각을 쳐. 이게 왜냐면 제가 만약에 혹시나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가 없어졌을 때 아 왜 그래?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랬을 때 가족들이 제가 모은 작품들을 보면 이 사람을 생각한다. 네 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지를 한 장례식 끝나고 한두 달 있으면 많이 까먹는데 가끔 생각나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한동안 싸이월드에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가 보고 싶으면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편지를 쓰는 거야. 뭐 누구야 나 오늘 뭐 취업했다 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날 때 그 친구 싸이월드에 갔었어요. 이게 마치 온라인 추모공원 같이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세상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그림들을 보고 선생님을 또 가족들이 기억해 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아빠는 왜 이런 걸 샀을까? 나보고 어쩌라고.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의미가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박병주 선생님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이 많은 작품들을 샀지만 나의 자녀는 이 작품들을 다 같이 지켜줄 수 있나? 그랬을 때 지키라고 우리가 강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엔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아이도 함께 이 컬렉팅 문화에 동참을 하고 대화를 해야 아버지나 어머니가 컬렉팅했던 이런 많은 작품들이 참 살아있는 유산이구나 이런 걸 느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선생님 아기가 6살이고 아까 전에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막 보고 뭐라고 해요? 이 그림은 뭐 표정이 어떻네, 저 그림 표정이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어떤 아기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해요? 그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그 우국원 작가의 작품인데 버섯 그려져. 네, 독버섯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밑에 마리오가 독버섯을 먹고 쓰러져 있는 머리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쳐가지고. 네, 그거를 옮기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지 하고 그 작품 껴안고 안 보내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도 되겠다. 네네. 그렇죠. 걔가 성장하면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유나 쌤 질문 하나 추가. 우리 이제 거의 일어나서 이제 설명해야 돼. 네. 탕수육에 맥주를 붓는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어떡하지? 영상쌤 질문. 선생님 질문. 누구부터? 저는 다 저기다 적어놓은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 질문 생각해요. 자 찍어주세요. 찍어. 목소리도 살려야 돼. 작품 컬렉팅을 할 때 지금 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작품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는지. 네, 이게 그냥 일단은 제가 시각적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면 그때 작품을 컬렉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눈에 좀 반해서 사는 경우에 아니면 계획해서 다음번에 그 전시를 가서 좀 계획적인 편이에요. 돈을 쓸 때는 계획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네, 약간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는 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또 선생님이 저희한테 할 질문 있을까요? 나는 이 공간이
더 커질 것 같아. 선생님이 부족하다면서 역한도 늘렸어요? 옆에 비어있다. 옆에 가벽 벽 트고 벽 탔어요? 아니야. 벽은 놔둬. 왜냐면 둘 다 걸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요 밑에 아. 내가 그거 기어다니는 벽은 최대한 많이 있어야 되고. 아 웃겨. 네. 선생님은 뭔가 질문 없어요? 우리 그래도 원래는 항상 이렇게 많은 컬렉터들이 안 모였는데 지금 6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이 부산에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혼자서 이제 전시를 보러 다니고 컬렉팅을 하고 이러는 편인데 이제 다니실 때 전시를 같이 보러 다니시고 하시면 그럴 때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컬렉팅을 하시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중이에요. 전 절대 타인에게 컬렉팅을 영향받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모르는 작가를 다른 선생님이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결정은 그냥 저는 다 제가 알아서. 심지어 너무 좋아서 못 살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경제적 상황이 내가 모든 걸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타인들이 사는 거지. 그런 조급함이나 남과 함께,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 전시를 가는 거는 너무 좋죠. 사람들과 함께 전시를 가는 건 좋지만 결정은 그냥 혼자 조용히 이미 해버렸거나 선생님들한테 같이 갔던 동료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미 조용히 다 결정한 적도 많고. 근데 살까 말까를 고민한 적은 많이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살까요 말까요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물어보실 때 처음에는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봤죠. 아니 왜냐면 원래 저는 쇼핑도 제가 혼자 하고 모든 걸 혼자 하는데 이거 왜 물어보지?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냥 이미 선생님 사고 싶으시잖아요. 아니면 질문에서 부정 의문이 나와요. 아, 이 작가는 좀 그렇겠죠? 그럼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역할? 그랬을 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인간의 많은 심리고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봐봐. 연휴 때 혼자 벌써 사진도 사고 뭔가 다. 근데 경청의 힘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몰랐던 작가를 전 세계의 작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컬렉터들끼리 친구가 되면 얼마나 정보가 많아져요. 저는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기도 하고요. 아 자꾸 사기니까. 네, 안 좋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장단점. 그래도 장점이 더 많지. 왜냐면 우물 안에서만 있느니 우물 밖을 나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혼나는 개구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물에 들어가면 되니까 또. 네. 이 비유 괜찮았다. 자화자찬. 자, 그럼 이제 일어나서 선생님이 하나씩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